예, 오늘은 이제 음식예술 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음식은 예술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고, 5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은 미국의 철학자인 넬슨 굿맨의 예술의 상징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의 순서는 첫째는 맛의 상징들, 둘째는 표상된 음식, 셋째는 카렘의 요리예술, 이 세 가지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맛의 상징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1968년에 넬슨 굿맨은 예술의 언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서 넬슨 굿맨은 예술 작품들의 상징 체계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굿맨은 음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루는 상징 체계는 음식에 적용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그가 다루는 예술의 세 가지 상징 체계는 첫째는 표상, 둘째는 예시, 셋째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표상은 representation, 예시는 exemplification, 표현은 expression, 이 세 가지를 예술의 상징 체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표상의 내용만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예시와 표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은 먼저 표상의 내용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표상이란 무엇인가요? 네, 표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그림이 있을 때 그 그림이 어떤 사물을 표시하는 것 내지는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에 미국 돈 1달러짜리가 있습니다. 1달러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조지 워싱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조지 워싱턴을 그린 그림은 조지 워싱턴의 존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지 워싱턴의 사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조지 워싱턴의 그 존재를 이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이제 허구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니콘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 속에 또는 상상 속의 동물로 뿔이 하나 달린 짐승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말인데 여기에 뿔이 이제 하나의 뿔이 달려 있죠. 이런 그 동물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실물은 없습니다. 실물은 없고 그 그림만 있죠. 그래서 상징만 있고 실물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순수한 표상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시란 이제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사과는 대개 전형적으로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사과는. 근데 그 사과는 빨간 특징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는 빨강의 특징을 예시하는, 사과는 빨갛다, 이제 그 빨강을 예시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과는 우리가 그 사과를 먹었을 때 상큼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상큼한 속성을 이제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사과는 그 상큼한 특징을 예시하는 그런 기능, 그런 사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란 이런 겁니다. 사과는 빨갛고 상큼한 특징을 갖습니다. 사과는 빨강과 상큼함을 표현하는 사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넬슨 굿맨이 볼 때 예술 작품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분위기나 감정 등의 어떤 특징 또는 속성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표현 중에서 은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은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비유적이죠. 비유적인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의붓 어머니인 그 여왕이 백설공주를 죽이기 위해서 사과에 이제 독을 넣어서 그 독사과를 이제 백설공주가 먹게 되고, 그래서 백설공주가 이제 죽게 되는 이제 이런 스토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빨과 사과는 앞에서 본 것처럼 빨갛고 상큼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독사과는 하나의 그 사악함, 그 여왕의 사악함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왕이 의붓딸을 죽이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를 은유적으로 내지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굿맨의 상징체계는 예술 작품을 조명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음식의 미학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음식이 굿맨의 상징 유형인 표상, 예시, 표현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굿맨의 상징 체계는 음식과 먹고 마시는 환경 또는 음식과 음료에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표상된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상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이제 표상하고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모양의 생강 쿠키가 있습니다. 생강을 넣은 쿠키인데 사람 모양을 이제 표상하죠. 사람 모양을 상징합니다. 또 빵이 있는데 그 빵이 십자가 무늬를 띠게 되면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죠. 부활절 달걀은 달걀인데 부활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합니다. 또 성체성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는 빵은 예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런 것처럼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프레첼이나 크루아상 같은 것도 그러한 표상을 가지고 있고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체성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네, 기독교에서 이제 그 성찬식을 하죠. 그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빵과 포도주는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프레첼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근데 이 프레첼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프레첼이라는 것은 원래 이탈리아 말로 브라치아텔리라는 말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팔짱을 끼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만 팔짱을 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은 17세기에 어떤 수도사가
그 기독교의 이제 수도사가 있죠. 수도사가 밀가루 반죽을 새끼 꼬듯 꼬아서 기도하는 형제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구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구원했던 이유는 수도사가 이제 제자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교리문답을 제대로 암송하는 제자들에게 보상으로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프레첼이라는 과자가 생기게 된 것이고 지금도 이 과자를 우리도 먹고 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프레첼을 먹는 경험은 재치 있다 또는 재치 있게 잘한다라는 그런 미학적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루아상을 우리 한번 살펴보죠. 크루아상은 지금도 제과점에 가면 만들어서 팔고 우리도 사서 먹고 있습니다. 크루아상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 초승달을 의미합니다. 크루아상은 정확하게 1683년에 지금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제 발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 비엔나는 오스만 트루크의 공격을 받았고 그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엔나시의 제빵사들은 오스만 트루크의 그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을 축하하는 그런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빵사들은 오스만 트루크 적의 깃발에 그려진 초승달 모양을 본떠 가지고 작은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크루아상이 된 것이죠. 이때 초승달은 그 비엔나의 적이었던 오스만 트루크를 의미합니다. 오스만 트루크의 그 깃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초승달을 개걸스럽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스만 트루크를 우리가 이겼다, 물리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의미로는 기독교가 이슬람을 정복했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 크루아상을 만드는 공예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를 갖고 또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제 카렘의 요리 예술을 통해서 음식의 상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의 표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마리 앙투안 카렘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19세기 초에 많은 그 귀족의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한 요리사였습니다. 카렘은 향료와 양념 그리고 음식의 자연스러운 풍미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지금도 카렘에 만든 그 소스를 본떠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카렘의 위상은 그의 음식 예술로 인해서 예술가로 높아졌고 그의 조리법은 예술작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카렘은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카렘 자신도 요리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글을 썼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예술에는 그림, 조각, 시, 음악, 건축 5가지. 뭐 이거는 전통 예술로 우리가 보고 있죠. 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페이스트리, 다시 말해서 케이크죠. 케이크의 일종인 페이스트리로 만들어졌다.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카렘이 이 말을 한 것은 이 케이크 내지는 과자를 가지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조각도 만들 수 있고 건축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카렘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에 그림을 보면 이 돼지 머리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돼지 머리에 이제 장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밑에 이제 하단에 이런 그 장식이 또 있고요. 오른쪽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젖먹이 돼지, 어린 돼지가 있습니다. 어린 돼지를 이렇게 장식을 또 했고, 하단에 이런 장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목을 이제 보면 왼쪽의 그림은 그 장식된 돼지 머리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의 이 작품은 젖먹이 돼지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에스 몽테라고 하는데, 그 피에스 몽테라고 하는 것은 건축적 또는 조각적 형태의 장식용 과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제과용 재료로, 그러니까 제과점에 보면 이제 제과를 하는데 그 제과용 재료로 이런 장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장식으로 제과용 재료로 장식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된 것은 공식적인 연회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 공식적인 연회라고 하면 뭐 결혼식이라든가 뭐 칠순잔치라든가 뭐 돌잔치라든가 이런 연회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장식용 말하자면 제과를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지금 여기 그 그림을 보면 이제 큰 그 4단으로 된 매우 커다란 그 케이크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그 피에스 몽테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식용 제과죠. 네, 그다음에 이제 카렘은 이런 그 슈가 하프라는 그 말하자면 장식용 제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프 모양인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솜사탕, 그다음에 아몬드 페이스트, 퓨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일 채소를 익혀서 걸쭉하게 만든 것이고요. 파테는 빵 과자류를 케이스에 넣어서 조리한 것을 파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슈가하프라는 작품은 솜사탕, 아몬드 페이스트, 퓨레, 파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고귀한 손님들의 파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카렘은 특히 건축물, 또 사원, 뭐 교회라든가 우리로 말하면 절 같은 뭐 이런 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를 좋아했고 또 누각 같은 거를 만들기 좋아했는데 이것을 바로 이제 그 케이크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카렘은 웅장한 중국의 정자를 매우 섬세하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그 웅장한 중국의 정자는 다음 그림을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인데 이것을 이제 바로 그런 제과용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카렘은 그 작품을 웅장한 중국의 정자로 이제 제목을 정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작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 이유는 그의 작품을 모방하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아몬드 반죽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자의 두 기둥, 지금 여기 보면 정자의 두 기둥은 양쪽에 두 기둥이 있죠. 여기도 기둥이 있고 정자의 두 기둥은 장미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장미색으로. 그 다음에 대접 받침과 건물의 토대는 노란색으로, 지붕은 엷은 녹색으로, 휘장은 하얀색으로, 술 장식은 장미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붕의 장식, 종, 복도는 노랗고 파스타치오 녹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아몬드 반죽으로 만들어야 한다든가, 뭐 장미색으로 만들어야 한다든가, 노란색으로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의 작품을 모방하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카렘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렘의 작품은 고난도의 요리 연출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설탕, 밀가루, 생선 반죽 등으로 몰타르, 뭐 말하자면 시멘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벽돌, 목재 등을 연출해서 이것을 건물의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정자의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리를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고 재치있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사용해서 건축, 조각 등에 필적할 수 있는 예술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렘은 음식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음식을 예술적 가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렘의 그 위대한 그 음식 예술품들은 하나의 마스터 셰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림으로 본 것처럼 상당히 정교하고 세우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작업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주로 이제 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저녁 식사에 걸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손님들의 눈과 입맛을 즐겁게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합니다. 음식을 단지 먹는 것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눈을 즐겁게 하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